안녕하세요. 식품기술사 손지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 중 식품가공, 공정공학 파트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출제 범위는 다소 넓지만 핵심을 잘 찝으면 암기로 충분히 가능한 과목입니다. 일부 계산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요. 그것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자주 출제되는 그 계산 유형만 콕콕 집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을 할 때 단순히 듣기만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필기도 하시면은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20문제를 선정해서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학생이거나 아니면 직장인 분들일 텐데요.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제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합격은 물론이고 이제 향후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이론과 현장 경험을 설명해서 함께 곁들일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41번 삼투압의 원리가 적용된 것으로 어려운 것은 해서 지금 총 보기가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삼투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삼투압은 쉽게 말해서 고농도에 있는 물질이 저농도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자반고등어는 고등어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지금 삼투압의 현상이 적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3번에 있는 오이피클도 식초, 설탕, 소금 등 여러 가지 당절임을 하게 됩니다. 삼투압의 원리가 그래서 해당이 되고요. 젓갈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재료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이제 삼투압이 적용이 된 거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차이가 있는 거는 이번에 보시면 황태 같은 경우에는 삼투압의 원리가 아니라 이거는 황태, 이제 생선에 있는 수분을 제거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정답은 2번 황태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2번 한번 보면요. 42번은 지금 육가공 제품의 훈연에 대해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때 지금 훈연 같은 경우에는 육가공 제품을 조금 더 보존을 오래 하기 위해서 하는 가공 방법 중에 하나이고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개씩 볼 건데요. 1번 보시면은 훈연은 산화작용에 의해서 지방의 산화를 촉진하여 혼제품의 신선도를 향상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산화작용에 의해서 산화를 촉진한다라는 게 있고, 근데 신선도를 향상시킨다는 말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산화가 촉진되는 거랑 그 다음에 신선도 향상이랑은 앞뒤 문맥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산화작용은 항산화작용이라고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산화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산화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제품의 신선도를 향상시킨다. 그래서 1번의 보기가 맞게 하려면 훈연은 항산화 작용에 의해서 지방의 산화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저해시키고 혼제품의 신선도를 향상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정답 틀린 것만 외우시면 안 되고 다른 항목들도 하나씩 보셔야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그럼 이제는 훈연에 대한 맞는 설명입니다. 이 문제를 푸실 때 다 틀린 문제 정답만 외우지 마시고 하나씩 보시면, 2번은 염지 과정에서 형성된 육색은 가열을 통해 더욱 안정된다. 그 염지를 통해서 지금 육색이 더 안정되는 게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로 대부분의 훈연 제품이 나타나는 젓갈색은 훈연에 의해서 더욱 뚜렷해진다. 그래서 훈제품들, 육가공 제품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염기 성분 중에서 페놀이나 유기산이 갖는 살균 작용에 의해서 표면 미생물이 감소시킨다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거는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다시 정리하면은 산화를 촉진하고 이제 신선도 향상에는 반대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43번은 감귤통조림을 가공할 때 속껍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감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귤 껍질을 까내고 안에를 보면은 알베도라고 하는 속껍질이 있습니다. 속껍질, 감귤 통조림에 알베도라는 속껍질이 있는데, 이 속껍질을 어떻게 가공을 해서 제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기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화학적인 처리, 그다음 물리적인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감귤 통조림뿐만 아니라 감귤, 그다음에 복숭아, 이런 것들도 속껍질이라든지 이런 과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산과 알칼리를 병용 처리를 합니다.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1번의 산 처리, 3번의 알칼리 처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처리만 하게 되면 깨끗하게 이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과피를 좀 부드럽게 하고, 그다음 그거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산 알칼리 병용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2번에 보시면 열탕 처리가 있는데, 열탕 처리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방법이고, 이게 화학적인 이렇게 제거를 한 속껍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과육을 부드럽게 만든다거나 이런 효과밖에 없어서 정답은 4번 산 알칼리 병용 처리고요. 이 문제는 만약 감귤 통조림이 아니라 복숭아 통조림이라든지 이런 제품으로 나오더라도, 문제로 나오더라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44번은 과일 가공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이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과일로 만들 수 있는 가공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특징들을 짚어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면은 젤리, 퓨레, 프리저브, 마멀레이드가 있어서 각각의 비슷하지만 차이점들을 꼭 이해하고 가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젤리는 과일 주스에 설탕을 넣고 농축이나 응고를 시킨 제품을 말한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퓨레가 과육의 향료나 다른 과즙액을 섞어 넣어서 반고체가 될 때까지 농축을 시킨다. 이 말은 틀려서 지금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 이때 퓨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고기 양념을 할 때 배를 갈아 넣는다라든지 아니면 이유식에 있는 퓨레들도 다 퓨레라고 하는데, 과일을 100%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과일을 갈아 놓은 상태를 퓨레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향료라든지 다른 과일즙들도 마찬가지지만 반고체가 될 때까지 농축을 시킨 거는 퓨레랑은 적절하지가 않아서 지금 이 내용이 틀렸고요. 그럼 이거는 퓨레가 아니라 어떤 거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은 과일 버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각각의 특징들을 얘기할 때 이 퓨레의 특징이 아니다, 틀려서 2번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3번 보시면 프리저브가 있는데, 프리저브는 과일을 절단하거나 원형 그대로 끓여서 농축한 제품을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원형 그대로라는 게 키워드가 돼 있어서 원형 그대로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크게 자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멀레이드가 있는데, 마멀레이드는 과육도 있지만 이제 과피가 키워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과육과 과피에 설탕을 넣어서 젤리화시킨 제품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틀린 것들에 대해서만 보지 마시고 다른 것들도 각각의 용어들의 내용들이랑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과일 가공품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가공품의 정의와 제조법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45번은 지금 크림 세퍼레이터로 가장 적합한 원심 분리기는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원심 분리기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우유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유는 액상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우유를 분리하기 위해서 원심 분리기를 돌린다 하게 되면은 우유에서 이제 비중에 따라서 분리가 되고요. 그래서 크림층의 가벼운 층은 위에 상단에 뜨게 되고 밑에는 이제 탈지유 상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크림 세퍼레이터로 가장 적합한 원심 분리기는 정답은 4번이고요.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튜블라 볼 센트리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형의, 이제 튜블라라고 하는 게 원형의 상태를 얘기하고요. 원형에 있는 길쭉한 상태에서 흐르면서 이제 액체 상태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라든지 미세 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솔리드 볼이라고 센트리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형물을 처리하고 뭐 슬러지나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걸러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즐 디스차지 센트리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액상 상태에서 이제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산업체에서 폐수 처리라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는 디스크볼 센트리퓨지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얇게 이름 그대로 이제 얇은 디스크에 닫힌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액상에서 분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림과 탈지유랑 분리를 시킬 때 사용을 하고 이제 크림의 세퍼레이터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암기를 해 두시고 네, 우유의 분리는 네, 디스크볼 센트리퓨지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원심 분리기 네, 정의를 내렸습니다. 46번 이제 밀가루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밀가루에 대한 문제는 어렵지는 않은데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제 꼭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밀가루가 종류가 3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밀가루를 구분하는 기준은 단백질, 그 글루텐의 함량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종류들, 그리고 그 종류들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렇게 표로 해서 암기를 해 두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같이 필기를 하면서 보시면은 좋겠는데 박력분, 중력분, 그 다음에 강력분 이렇게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제 단백질 함량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에서 8%, 8에서 11%, 그 다음에 11에서 13%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백질 함량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이 각각의 종류들이 어떤 거에 사용하는지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이 박력분 같은 경우에는 뭐 케이크라든지 쿠키, 그 다음에 중력분 같은 경우에는 박력분이랑 중력분의 중간 정도 역할이어서 다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제 뭐 튀김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강력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빵이나 파스타, 피자 이런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로 정리를 해 두셔서 암기를 하시면서 이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이 용도가 다르다라는 걸 한번 보시고 이제 문제에서 하나씩 보게 되면은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는데요. 3번 박력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종류에서 이제 튀김이 이제 중력분이에요. 그래서 튀김 같은 경우에는 겉은 바삭해야 되고 속은 부드러워야 되는 특성이 있는데 지금 그렇기 위해서는 박력분과 중력분 사이에 중력분을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박력분이 튀김으로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실 때도 하나씩 외우시는 것보다 표로 한 번에 외워두시면 훨씬 더 이해도 쉽고 네, 여러 가지 문제에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계산 문제 딱 보자마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이렇게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5가지 계산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각각 계산 문제별로 이제 공식을 외우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천천히 보면은 이제 열 교환 장치를 사용해서 시간당 우유가 5,500kg를 한다는 여기 첫 번째 단서가 있어요. 5,500kg를 5도씨에서 65도까지 가열을 한다. 그럼 두 번째 단서는 이제 5,500kg를 5도씨에서 65도씨까지 가열을 하려고 한다. 두 번째 단서가 있고 세 번째 우유의 비열은 3.85kg이다 해가지고 세 번째
이제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주어지는 내용은 총 3가지 있고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열량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때 필요한 열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정해보라고,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량을 계산하는 그 공식을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열량 공식을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그 열량 같은 경우에는 열량 Q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3가지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량 M 곱하기 비열 C, 그 다음에 온도차 델타 T 해서 이 열량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할 때 질량과 비열과 온도를 3개를 다 곱하면 열량이 계산이 돼서 사실 공식으로 보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지금 여기 3가지 내용들이 다 문제에서 다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5.5kg 같은 경우, 5,500kg 같은 경우에 이게 시간당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초당 얼마큼 가는지 이제 초로 계산을 해야 돼서 이게 시간을 초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간당 5,500kg이었는데 이거를 초로 바꾸다면 초당으로 바뀌게 되면은 계산하실 때 5,500 나누기 이제 1시간이니까 60분이 되겠고 60분에 60초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약 여기 66, 36이니까 3,600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요. 계산을 해보시면 저희가 시험 볼 때 계산기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1.5278 kg per 네. 초당 갈 수 있는 이제 질량을 계산을 했어요. 그럼 공식 중에서 이 질량을 계산을 해서 여기는 1.5278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이 공식을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공식 중에서 시간당 있는 양을 초당 양으로 바꾸는 게 좀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쉬운데요. 여기 써 있는 비열이 3.85라고 계산이 돼 있어서 3.85. 그 다음에 온도 차 같은 경우에는 65도에서 5도까지의 온도 차이이기 때문에 65 빼기 5를 해서 6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값은 1.527 이 질량에다가 비열 3.85 계산된 거, 그 다음에 온도차 6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계산을 다 곱하기로 다 해보시면은 정답이 여기다 써보면 352.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만 보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나중에 열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하게 되면은 공식이 이렇게 간단하니까요. 열량은 이제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다.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어차피 문제에서 다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다 단서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때 질량이 시간당으로 되어 있다면은 그거를 초당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비열은 이제 나와져 있는 계산을 넣고요. 그 다음 온도 차이도 이게 몇 도에서 몇 도까지 갔는지 그 온도의 차이로 계산을 하면은 다 곱해주면은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48번 떠 있는 상태로 건조하는 방법은 해서 이제 식품 가공 우리 공정공학 과목에서는 여러 가지 가공 기술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결하는 것, 건조하는 것, 농축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가공 공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지금 건조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건조 방법 중 떠 있는 상태라는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 있는 상태에서 건조하는 방법은 했는데,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건조 방식별 작동 원리라든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건조 문제든 이제 각각의 특징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문제에서 뭐 열풍 건조에 대해서 아니면 동결 건조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떠 있는 상태,
는 지금 정답은 4번이고요. 지금 분무 건조가 떠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열풍 건조 같은 경우에는 열풍에 노출을 시켜서 건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열풍에 노출을 시켜서 그냥 바닥에 깔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건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결 건조는 냉동하고 진공하고 승화를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냉동, 진공, 승화. 지금 문제는 떠 있는 상태로 건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분무 건조로 나와 있지만 동결 건조의 핵심 키워드는 이 단계가 냉동, 진공, 그다음 승화 이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진공 감압 건조는 지금 이름에서부터 유추하실 수 있는데 진공, 그다음 압력을 낮게 해서 이제 건조한다. 이런 진공 감압 건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공 상태 하에서 압력을 낮춰서 낮은 온도에서 증발을 시켜서 건조를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분무 건조는 지금 떠 있는 상태라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액체를 분사시켜서 이제 열풍 속에서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건조를 합니다. 그래서 액체를 분사시킨다. 그래서 액체를 분사시키는 게 또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건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분무 건조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분무 건조로 해서 활용되고 있는 거는 인스턴트 커피라든지 뭐 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분무 건조의 지금 원리는 액체를 분사시키면서 건조를 시키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예시로는 분유, 뭐 커피, 뭐 조미료 등의 건조들이 있다고 이제 활용하는 예시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핵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해서 핵산의 특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물에 잘 용해가 된다. 핵산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용해가 되지 않고 물과 같이 있으면은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지 추출 용매로 사용을 한다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정답입니다. 핵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물성 유지 추출에 사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예시로 콩기름이나 참기름을 이렇게 같이 적어 보세요. 그러면은 핵산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유지 추출에 사용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극성 용매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틀린 사항이고요. 물이랑 제가 같이 섞여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극성이 아니라 이거는 비극성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체에 무해하고 식품에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 써 있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고 이제 식품에 직접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잔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핵산의 특징은 2번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사항도 왜 틀렸는지 옳은 것은 유지 추출 용매에 사용된다. 로 2번이고 나머지는 물의 용해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극성 용매가 아니라 비극성 용매고 식품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로 핵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0번 탈지 분유 제조 공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 앞에 문제 중에서 제가 분무 건조를 할 때 탈지 분유라든지 인스턴트 커피에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탈지 분유가 문제 나왔으면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분무 건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보셔도 되겠고요. 지금 공정을 보시면은 보기를 보면 1번에서 4번까지 있는데 지금 원유, 그 다음 각각의 뭐 균질화, 탈기, 살균, 농축, 건조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들이 사실 헷갈릴 수가 있어서 외워두셔야 되는데 특히 많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 탈지, 그 다음에 살균, 균질화가 되겠어서 그 순서를 꼭 외우시고요. 우선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헷갈리기 쉬운데 이게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지, 살균, 균질화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를 좀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인 이제 원유를 준비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탈지는 이제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이제 유지를 크림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유에 원심 분리기를 활용해서 분리하는 것들도 나왔었는데 이제 탈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살균을 합니다. 그래서 살균을 해서 미생물을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균질화입니다. 균질화는 지금 우유에 있는 탈지 분유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성분들을 더 균일하게 같이 혼합을 하고요. 거기에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탈지 분유에 남아 있는 것들을 더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균질화를 합니다. 그리고 농축을 하고 그래서 남은 것들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농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건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탈지 분유의 제조 공정으로 순서가 옳은 것은 4번이고요. 지금 헷갈릴 수 있지만 뭐 탈지, 살균, 균질화하는 이 순서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